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년도 제5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심화를 한번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청동기 시대에서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가려면 삼국시대 정도 가야지 우경이라는 게 사실 일반화되는 거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그러니까 한 고려시대 정도 돼야지 일반화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이 살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기고, 3번이 이제 그 청동기 시대 말하는 거죠. 정답 3번. 씨를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 주먹토끼, 집기 등의 뗀석기 같은 경우 구석기 시대니까 정답 3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조선 말하는 거죠. 당구만거 나왔으니까. 이제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을 공격하였다. 백제와 연합하여서 금성을 이제 공격한 거면은 이제 고구려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간이라는 이제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신라 말하는 거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 고구려. 그다음에 이제 목지국을 압도하여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 말하는 거죠. 5번이 팔조법 나왔으니까 고조선. 3번 가와 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상가대로 패자 고추가 나왔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구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천이 나왔으니까 동예 말하는 거죠.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에 낭랑과 외의 철을 수출했다. 가야고 소옥제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정답 2번이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소옥제, 그리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연의 장수 징계 공격받았던 것은 고조선. 가하들이 별도로 사철도를 다스렸다. 부여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골품에 따라 간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신라말하는 거고. 4번 보면은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에도 교토 고려사에 불상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금동 연가 실현명이 아니라 방가사유상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말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금동연가가 아니라 방강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어느 나라인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거는 이제 밝혀졌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발해 이불병자상 말하는 거고, 4번이 이제 금동연가 칠현명 열애입상이라는 건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는 석굴암이니까 신라 때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남주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무령왕 말하는 거죠. 무령왕. 무령왕 때, 무령왕 같은 경우 백제의 왕이었으니까 그 왕에 대한 업적 옳은 것은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익산의 뭐 미륵사지하고는 뭐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사비로 전도하여 국호를 남부열하였다. 성왕 말하는 거죠. 정답은 일단 3번. 22담로에다가 왕조가 파견한 게 이제 무령왕 때였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급 원망을 전사시킨 것은 근초광이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진이었나요? 해가지고 했던 게 침류왕 때 말하는 거죠. 침류왕. 그러니까 아니고. 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에는 이섭은 당에 기국한 땡땡이 지금 나왔고, 신부책 12호조를 지은 성여왕에게 올렸다. 가 같은 경우 이제 채치원인 것까지는 아는데 선택지가 약간 어렵습니다.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 밀경소를 이제 저술하였다. 이 해심 밀경소 같은 게 좀 생소한데 이제 원칙이라는 승려가 저술한 거고,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 문표를 작성하였다. 이 같은 강수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이거는 뭐 이두는 설총인 거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묘길 상탐기를 남긴 게 이제 제치원 말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신문 하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천 말하는 거니까, 의천이 아니라 원효 말하는 거니까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택지가 좀 많이 흔하진 않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부터 원측이라든가 강수라는 이 사람 이름도 교과서에도 안 나올 뿐더러 보통 나온다 해봤자 뭐 설총이라든가 원효 의상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텐데, 아니면 해심이라든가 보통 이 세 명이 나오는데 아주 뜬금없이 원측과 강수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윤충 같은 경우에는 642년경에 이제 그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했다라고 적혀 있죠. 대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 경산 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대야성 경산 쪽이었나 해가지고 이쪽에 뚫리면 실상 신라가 거의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쨌든 뭐 642년도에 이제 거기 함락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대야성 함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워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서부리 벌판으로 나아갔다. 뭐 의자왕이 지금 어쨌든 망하고 이제 뭐 결국에는 항복했다는 내용이니까 백제가 멸망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660년이고 그 다음에 흑지상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 말하는구나. 그러면 순서대로 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42년이고 660년대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이런 백제의 부흥운동을 했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죠. 8번 보면은 완산주에다가 구주가 나왔으니까 구주 오소경 설치한 왕은 신문왕 말하는 거죠.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다는 알다시피 이제 법흥왕 말하는 거고, 이사부가 우상국을 목속하였다는 것은 지증왕 때, 품주가 설치된 건 진흥왕 때, 노급 폐지로 관료전 지급은 신문왕 때니까 4번.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상품가는 원성왕이니까 아니죠.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선조성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성 있고 정당성 있으니까 발해의 삼성 6부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다. 1번. 외국 격퇴한 것은 고려고, 구사성 십정은 신라고,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는 신라 때 진흥왕 때쯤에 사용된 거였죠. 팔성의 귀족들은 백제 말하는 거니까 1번이 되는 거죠. 10번에 보시면은 정계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여 완산초에 나라를 세웠다. 완산초에 이제 나라를 세운 국가는 후백제 말하는 거고, 그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견훤 말하는 거죠. 견훤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죠. 1번이 되는 거고, 기소나 김순식의 왕시성을 사사한 것은 태조 왕건, 패정개혁을 통해서 이제 정치도감 설치, 고려의 충복왕 말하는 거고, 청해진을 근거로 해서 해상무역을 정리한 것은 장보고, 강평성을 설치해서 강치나 서사 등의 간원을 두었다. 이것은 이제 궁리에 말하는 겁니다. 정답 1번. 11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보시면은 구성에 대한 반환되었으니까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내용이니, 그러면 별무만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강덕과 중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개경을 항도로 하였고, 공복제를 제정하였다 나왔으니까 이 왕 같은 경우에 고려의 강종 말하는 거죠. 12목의 지방가는 성종이고 과거에 시행했으니까 2번. 8번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어차피 지금 이 내용들 보면은 전부 다 어차피 고려시대 후기고, 유명한 거 신돈이 전민문이랑 도감을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은 공민왕 때니까 당연 아니겠죠. 13번 같은 경우에는 오도 양계 같은 경우에 고려 때니까 지금 내용과 맞으려면은 3번밖에 안 되고, 실상 거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조선시대 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4번에 보시면 성경으로 한도할 적에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개경으로 천도한다는 내용이고, 뭐 이제 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원종이 나오죠. 원종 같은 경우에는 1271년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개경으로 한도했을 때 왕이었습니다. 원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럼 왕관습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이거밖에 없죠. 삼별초가 1271년경에 70년경에 한도를 하려고 하자
저쪽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이제 뭐 이제 대봉 항쟁을 하였다가 나왔으니까 3번이 되겠죠. 15번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게 없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이 뭔지. 16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금 가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면은 제충이 문헌공들을 세워서 여기에 있는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공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라고 이제 뭐 말은 해야 하는데, 당연히 예종시기, 그러니까 고려 예종시기 때 양형고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국자감에 대해서 좀 국자감에 3년 동안 의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형고 나왔으니까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경당, 할속이 이거는 뭐 고려 시대에 관련 없는 내용이고, 만건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딱히 공교육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토계문신제는 이제 조선 종조 때 만들어진 거고, 서원 같은 경우에 조선 시대고,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고, 17번 보면은 이제 왕자인 안 나왔으니까 뭐 가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인 거 바로 아실 거고, 가전을 확보하고 직전을 설치한 것은 세조 때고, 하통도감은 아쉽게도 고려 우왕 때고, 북보를 추진하였다. 이는 효종이 돼야겠죠. 북불 추진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게 딱 세조하고 이제 태종 이방원 되었으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악학개범은 성종 때. 18번 가하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 나왔고, 그리고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부관참 시당했다. 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무오사화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98년경에 일어났던 내용이니까 조이제문 2번이 되겠죠. 개유정난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제 그 전에 개유정난은 세조 때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군 때 내용이니까, 반정공신의 위운삭제 주장한 것은 중종에 있었던 조광조, 유림일파는 을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명종 때 내용이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김종직이 아닙니다. 김종직이 아니라 그 기축옥사였었나요? 그 1598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김종직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렬입의 모범 사건 말하는 거죠. 사실상 정렬입 모범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졌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답 2번이고, 19번에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벗어나는 자들이 모임을 경제서라고 한다. 이 경제서에서는 영향에 사는 유적자 중에서 강직하고 아주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땡땡에 두고, 가 같은 경우에는 유향소 말하는 거죠. 향청. 그리고 또 밑에 내용 보면 향청을 설치하여 향임을 둔 것은 맡은 바를 중히 여긴다는 거고, 뭐 향리들에 대한 뭐 감찰이라든가, 보통 또 유향소에서는 이제 그 수령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영향을 많이 했었죠.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은 이 향청이 수령의 개인 자문기관 아니라 그 뭐냐 그 재정기구로 바뀌거든. 재정기구로 해야 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수탈기구로 바뀌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향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향청이라는 곳이 이제 수령의 개인 이런 뭐라고 수탈 기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것은 서원이고, 자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거기가 향청 그러니까 유향서 말하는 거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이제 교수와 훈도가 나오려면 이거는 향교, 그러니까 이제 3번하고 지금 4번 내용 같은 경우에 향교와 관련된 내용이고,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 20번 보면은 세조 때 축조되었다. 현재 국보로 진입되었으니까 저 원천사지 10층 석탑 말하는 거니까 원천사 원각사지, 그러니까 1번 되는 거죠. 그 외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도 20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익산 미륵사지 말하는 거고, 다보탑이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말하는 거고,
5번 같은 영광사 말하는 거죠. 22번에 이 전쟁 중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거는 남한산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번 훈련도감과 각지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임시배란이고 외교장각이라든 이거는 아마 병자호론이 아니라 그 이제 병인영조 말하는 거고 상홍립에 이끈 부대에 참전한 것은 이제 사로 전투 말하는 거니까 5번. 22번에 임금이 종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자, 이 내용 같은 게 살짝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22번을 보시면은 허적에 대한 뭐 이런 반란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건 경신한국 말하는 거거든요. 경신한국이 1680년 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복이하였으니 라는 내용이 나왔고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자고인 희빈을 내려 주도록 하라 나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1694년에 갑술한국 말하는 거죠. 그럼 경신한국과 갑술한국 나왔으니까 뭐 이 사이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왔죠. 기사한국 1684년 89년경에 있어졌다는 거니까 정답은 송시열의 간장을 박탈하고 유배되었다. 2번이 되는 거죠. 양지역의 벽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종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1547년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자의대비 목상은 뭐 아시다시피 예성농쟁 같은 경우에 현종 때 일어난 내용이니까 아니고 정렬입 5번 사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기초곡사는 1598년 붕단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를 세운 것은 영조 때 1742년 때 내용이거든요. 정답 2번. 13번에 이 법의 영향 같은 박람회 폐단 나왔으니까 이 법 같은 경우에 대동법 말하는 거죠. 대동법 나왔던 그 이후에 공인이 등장했으니까 1번이 되는 거고 어염세와 성박세 등의 국가 재정을 기속하였다. 이거는 균역법 말하는 거겠죠. 9등급으로 타등을 가세하였다. 자 이거 전세대 풍요에 따라 9등급을 나누고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분 육등법 그리고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맞겠죠. 근데 아마 영정법 같은 경우에도 풍요에 따라 9등급을 4등 가세했기 때문에 아마 영정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이거 되려면 이제 흥성대원군 때 내용이고 뭐 전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결작이 부과되었다. 이것도 균역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 1번. 속대전하고 대종통편 나왔습니다. 속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조 때고 대종통편은 이제 정조 때고 대전 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아시다시피 흥성대원군 때죠. 자, 청가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에는 숙종 때, 경복궁 중건은 이제 흥성대원군, 대마도를 정벌한 거 세종 때, 장정령 설치가 정조 때니까 이 4번. 다선 정보를 조총부대 파견한 거 효종 때 내용이니까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 가인물 같은 경우에는 성호사를 썼으니까 이익 선생 말하는 거죠. 이벽 등과 교류하여 전주교를 받아들였다. 이거 정약용 선생 말하는 거죠. 북한산비가 진흥망 순수비인 것을 정약용 선생이 북한산비 진흥망 순수비인 것을 안 것은 이제 알다시피 그 주사 김정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동어문답 같은 경우에는 율곡 이 선생이 말하는 거고 4번 같은 김장생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 말하는 거죠. 이 시기 때는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시사 있었고 양반의 위선을 탈춤 있었고 춘향과 금소갈자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겠죠. 1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책 많이 보시면은 이 인물이 누군지 바로 알 것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김홍집 말한 건데 그 힌트가 되는 게 보면은 문가에 급제했다. 뭐 이거까지는 잘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제2차 수신사 일본 파견됐는데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결정적 힌트였죠 이게. 김홍집이라는 자가 항중헌으로부터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 미국 그리고 청나라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거든요. 당연히 항중헌이라는 자는 이제 중국 사람이고 청나라 사람이고 청나라가 다시 일본 이제 조선에 대한 이런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선 책략을 줌으로써
다시 청나라의 종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 청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있는 것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팩트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김홍집과 관련된 내용은 저 총리 대신으로 가보 개혁을 주도했죠. 2차 가보 일사개혁 때 말고 일사개혁 때까지 해가지고 총 주도했었고 17번에는 2번은 이제 양기탁 선생님 말하는 거고 지구존녀 같은 경우에는 최한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신한과 관련된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김윤식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 밑줄 그은 병란에 대한 내용은 백낙신 나왔고 진주 나왔고 뭐 이 내용 보니까 임술농민 봉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9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조약이니까 한미수호 통상조약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되는 거죠. 30번 가정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땡땡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교조에 대한 신원운동 말하는 거니까 가는 통학 그러니까 포접제를 활용한 교제를 확장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정일상수와 도노점수는 이제 선종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밭중비대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강단을 조직한 것은 대종교 제사와 신주를 문제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받았다. 전주기 말하는 거니까 정답 2번. 3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문 나왔으니까 가는 독립협회 말하는 거죠. 독립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인 5번 말하는 거죠. 갑자기 딱 꼭지 32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대일무역의 거점과 조량회가 나왔으니까 가는 부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인 리얼.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에 가에서 다 보시면 이완용 등이 역적을 처단하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이 났다. 이건 1905년경에서 일사의병 도끼를 들고 이 내용 같은 1870년대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80년대 내용이거든요. 1890년대 내용이니까 나다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 4번 되는 거죠. 34번 같은 경우에는 한경도에 나왔고 유출을 금지하는 백성들의 식량이라든가 이런 식량에 대한 유출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방공령 말하는 거죠. 그 방공령 내용은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발표한다.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35번부터 36번 저도 정확하게 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가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태계 이황 선생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5번 가나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승로에 대한 관한 내용이고 다 같은 경우에 불시잡변이었던 정도전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박은시 선생이 유교 군실론 말하는 거니까 35번에 가에서 라를 작성한 순서대로 옳게 나이란 것은 보시면은 당연히 이거 최승로 때니까 고려 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시잡변 같은 경우 조선시대 초기 그러니까 불시잡변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때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나다가라. 나다가라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되는 거죠. 가에서 라를 작성한 인문에 대한 탐구한 내용을 옳게 적절한 것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사서에 대한 내용은 박세당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얘기 중 원령 중에 월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해달라 하라고 세동로 시무 28조 있었죠. 맞고 기대승과 논쟁을 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계
이황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양명학, 그쵸, 유교의 박은실 선생이 말했으니까 니은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37번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교육을 위한 대성학교는 신민회.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강조학생은 그는 신간에 말하는 거죠. D가 리을이니까 5번. 38번에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배경은 을사 늑역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3번. 39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만들어진 건 1890년대 내용이니까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내용은 대한국제 189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번이 되는 거고, 40번 같은 경우에는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항문지 개관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5번. 41번에 경성제국대학교가 1924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건 제1차 조선교육을 말하는 거니까 11년도부터 해서 24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민립대학 개성이 만들어졌고, 이에 실패를 해서 일본이 이거를 무마하고자 만들었던 게 경성제국대학이었죠.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정부 때 1968년대고, 교기국조선 1895년, 국문연구소는 1907년대에 만들어졌고, 유경공원은 1886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정답 5번. 42번에 이왕의 전하 국장의식은 아마 6월 10 만세운동 말하는 거죠. 1926년경에 이를 통해 가지고 1927년경에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43번에 윤세주라는 사람이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었던 중국 관내의 땡땡을 간부로 활약했는데 42년 타이양산에서 정사하였다. 강 같은 경우에 조선 의용대 말하는 거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죠. 1942년경에 대한 한국강복군에 합류했었죠. 44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 대학이라 나왔고, 죽는 날까 하늘을 우러러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으니까 가 같은 경우 윤동주 선생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조선 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신채호 선생이고, 상록수는 알다시피 심훈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264 4번 같은 경우에는 은규 말하는 거니까 5번. 4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때 30년대에서 40년대에 있었던 국가 총동원법,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옳은 것은 미국 공출지가 시행된 게 기억 맞고, 한국 시민서사 맞죠. 그 외에 이제 뭐 해사 설립, 해사령은 1910년대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는 이승만 정부 때니까 기흥리은 1번이 되는 거죠. 46번에 이거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38도선에서 나눠진다라는 내용이니까 45년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인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6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이게밖에 없죠. 모스크바 상급 회상회의 3번. 카이로 선언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 회담이 맨 처음에 1942년도에 조선건국 동맹 같은 경우에도 강북 이전의 내용이니까 아니고, 자합적위원회 7원칙은 46년인데 이거보다 더 전 내용이죠. 유엔 총회령 인구 비례한 거는 1947년경이니까 3번.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만월대 나왔습니다. 만월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개경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개경에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조선 형평사 창립 총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중강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 하약이 체결된 것은 전주고, 그 다음에 단판이 일어났던 강동 육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장소왕이 천도한 곳은 평양이고, 그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8번에 3.15의 기념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직에 올라가는 결과가 되었다. 4.19 혁명 말하는 거니까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땡땡 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에 대한 내용이죠. 박정희 정부 때 오른 것은 새마을운동 2번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가정부에 나오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으니까 14 남북공동성명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 이제 노태우 때 말하는 거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변자 노이 노태우 떼고 남북 조절위원회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다음에 이 남북 이산가족은 이제 전두환 때니까 3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이제 이제 풀이해본 결과 이번에도 문제가 좀 그냥 무난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고 계속 좀 딸꾹질이 나온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빨리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심화 제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